자, 그 비지빌리티 속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앞에서 제가 속성 설명드릴 때 디스플레이 사용해서 블락 레벨 요소를 인라인 레벨 요소로 바꾼다든지 인라인 레벨 요소를 블락 레벨 요소로 바꾼다든지 혹은 블락 레벨 요소를 인라인 블락이라는 그런 요소로 이제 바꾼다든지 이런 성질을 바꾸는 그런 용도 쓰지만 디스플레이의 값을 none이라고 주면요 소스상에는 요소가 있는데 화면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인간은 아예 그 자체를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에 너하고 비슷한데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하는 똑같은데 요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사용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은 요 비지빌리티 요 여기 보면 화면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설정하는 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요소입니다. 요소 특정 요소를 내가 이미지 태그나 안 그러면 P 태그나 어떤 엘리먼트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 부분을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할 때 요 비지빌리티 속성을 쓰시면 되는데 속성으로 쓸 수 있는 값이 비저블, 히든, 클랩스 이렇게 값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값은 비저블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되는 형태. 그러니까 비저빌리티라는 이 속성의 값이 비저블이라고 되어 있으면 화면에 그 요소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비저빌리티 스타일 만드실 때요, 비저빌리티 속성을 히든으로 주고 특정 요소에 적용을 해버리면 그 요소가 화면에서 투명 인간처럼 투명 처리가 됩니다. 없어진다고 얘기 안 했고 제가 투명 처리된다고 했죠. 요 차이가 뭐냐면 없어지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실제 그 요소가 출력될 자리도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투명 처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투명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 있긴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투명 인간이 있겠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손으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만질 수도 있을 거죠. 있다는 거죠. 눈에만 안 보이는 게 만질 수 있습니다. 그죠? 존재는 하는데 눈에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비지빌리티 같은 경우는 투명 인간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 히든을 주게 되면 화면의 요소를 감춘다. 하지만 크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 방금 제가 투명인간 말씀드렸는데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랩스라는 자 요 이제 속성을 주면 표의 행, 열, 행 그룹, 그 다음에 열 그룹 등에서 지정하면 서로 겹치도록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외에 0에서 사용하면 히든처럼 처리된다 이렇게 돼 있죠. 표 관련된 거고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하고 비지빌리티 요 속성 써서 화면에 표시되도록 혹은 이제 화면에서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비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요 자리에 이렇게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있고 요 비지빌리티 속성이 지금 비지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있다는 거예요. 요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원래 이미지 하나, 둘, 세 개예요. 근데 요 요소에 대해서 비지빌리티 속성을 히든으로 주게 되면 자, 요 지금 두 번째 이미지 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 요 공간은 그대로 놔두고 얘가 지금 존재합니다. 투명 인간은 실제 있긴 있는데 눈에만 안 보인다고 그랬죠. 이 이미지가 있어요. 있는데 화면에는 안 보이는 거야. 말 그대로 있어요. 여기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공간은 안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지빌리티예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데 비지빌리티 속성을 다시 비지블 속성 값으로 탁 집어넣으면 이렇게 투명 인간인데 안 보이는데 다시 보이도록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지빌리티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none이라는 걸 사용해서요. 이 그 특정 요소의 값을 없앤다 그랬죠. 예. 여기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얘를 디스플레이 속성 주죠. 그러면 얘가 싹 빠져버려요. 이렇게 화면에서 삭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에서 none이라고 주면 이 요소 자체가 디스플레이 none이라고 주는 요소 자체가 화면에서 싹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차지하고 있던 요 공간 있죠. 요 공간도 어떻게 되냐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일로 붙어 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렇게. 요게 A고 요게 B입니다. 여기 C라고 할게요. 예. 요게 B, 원래 B가 있었고, 예, 요게 이제 A고 여기 C입니다. 원래 A, B, C 이렇게 있는데 디스플레이 손성에서 넣어주면 여기 있던 그림이 삭제가 되고, 예, 공간도 자리 차지하고 있는 자리도 없어지고, 그럼 이제 B 요 공간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 이미 투명 처리한 게 아니라 그 요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라는 요 그림이, 예, 요소가, 예, 이렇게 이제 자리 이동돼서 바로 이렇게 딱 붙어서 출력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습 소스 코드에서 디스플레이 그 속성하고요, 비지블리티 속성하고 두 개를 같이 넣어놓고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Z 인덱스 속성인데, 요거는 이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예, 게임 뭐 이렇게 산이 있고, 예, 여기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자동차 경주 게임 같은 거 한다. 그럼 자동차는 여기 앞에 있어요. 자동차. 예, 퐁퐁퐁퐁 이렇게 이제 하고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게임 할 때 산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죠? 나무도 이렇게 지나가고, 예, 자동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동차가 제일 앞쪽에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예,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나무 요 밑둥 부분을 가리게 되겠죠. 나무 밑둥을 가리게 될 거고, 다음에 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산 그림이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지나면서 뒤에 이제 요 나무 요 잎사귀가 있는 가지가 있는 부분은 산 그림이 이렇게 가려지겠죠, 그죠? 지나가면서, 예, 이렇게 해서 이 요소들을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앞에, 예,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에 있는 놈은 다 보이지만 뒤에 있는 놈은 앞에 있는 놈 때문에 가려지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도 요런 효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보통 3D 그러니까 3차원 모델링 같은 거 이렇게 툴 같은 거 보시면 축을 XY Z 축을 씁니다. XY Z 축. 예. 그래서 뭐 XY 우리 그 좌표 할 때 보면 뭐 요거는 이제 X축이고 요거는 뭐 Y축이고 이렇게 잘 그리죠. 그죠? 그럼 Z축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Z축. 예. 그래서 요 Z축 방향에 요 인덱스 값을 줘서 그림을 뒤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요 숫자 값을 이용해서 겹칠 때, 예, 뒤로 가기도 할 수 있고 앞으로. 포토샵 같은 거 레이어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겹쳐서, 그죠? 그림 여러 장을 겹쳐서 작품 만들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밀 수도 있고. 예, 그때 이제 요 위치 Z 인덱스의 위치를 값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Z 인덱스 속성 이렇게 보면, 자, 요소 쌓는 순서 정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Z 인덱스, Z 빼기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예, 요 속성 값이 크면 값이 작은 요소보다 위에 쌓인다. 그러니까 값이 큰 놈이 앞에 오고 값이 작은 놈이 뒤에 온다. 가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Z 인덱스 값을 명시하지 않으면 1부터 시작해서 일식 자동으로 스텝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Z 인덱스를 명시하지 않고 스타일로 명시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예, 요 인덱스 값이 첫 번째 거는 1, 두 번째 거는 2, 세 번째 거는 3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요런 이제 스타일을 사용을 할 때는 요렇게 이제 div 샵 래퍼 요게 이제 조합하는 거죠. 자, div는, 예, div 태그를 얘기하는 거죠. 태그 선택자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띄어쓰기 없이 샵 래퍼 이렇게 돼 있죠. 요 선택자는 두 개를 조합한 거죠.
요거는 태그 선택자고 요거는 ID 선택자죠. 샵으로 시작하는 건 ID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div 태그를 찾아서 먼저 이제 바디에 div 태그를 찾습니다. 찾아서 div 태그를 찾으면 div가 div가 한 10개 정도 돼요. 10개. 10개를 찾았어요. 이렇게 10개를 찾았어요. 근데 이 10개에 대해서 다 스타일 적용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필터링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1차 필터링은 우리 그 정수기 보면 필터 많죠. 첫 번째는 뭐 불순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냄새 그려주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div로 일단 div를 찾는 거죠. 10개 찾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샵 래퍼라고 되어 있는 이 ID 속성이 있습니다. 태그에 ID 속성이 있죠. 이 ID 속성이 래퍼라고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하나 딱 꼬집어서 딱 찾는 거예요. div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래퍼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찾아서 그 태그에 포지션이라는 요거 이제 앱솔루트도 있고 렐러티브도 있고 또 그 픽스드라는 게도 있고 그죠?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보고 하시면 되죠, 뭐 그죠? 궁금하면 우리 제가 이제 자료를 요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사이트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세부 사항들. 그래서 자 요렇게 렐러티브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b1, .b2, .b3 해서 실제 이게 요거 이제 div 태그로 만들어 놨겠죠. div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z 인덱스 값을 이렇게 준 거예요. 뭐 1번, 2번, 뭐 2번, 3번 이렇게 이제 여기 3, 1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로 z 인덱스 값을 주게 된다. 근데 요건 이제 2가 하나 빠졌네요. 그 다음에 우리 아래 한글에 보면 그 다단 편집하는 것처럼 그 HTML 문서에서 다단 편집 형태로 내용을 출력하고 싶다 하면 컬위스라는 컬럼 위스죠. 컬럼 위스라는 컬럼 빼기 위스. 자, 이걸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단어의 너비를 고정해 놓고 화면 분할을 할 때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커지면 단어의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다단을 만들 때 이제 쓰는 거고요. 일단은 이 하나의 단에 대한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3단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단에 대한 크기를 한 단, 두 단, 세 단 있는데 요 한 단, 단에 대한 요 크기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프리픽스 접두사 이렇게 빼기 웹킷 빼기 혹은 빼기 moz 모질라로 그랬죠. 빼기 다음에 빼기 o라고도 있고 그죠. 빼기 ms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스 작성하실 때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이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없고 여기 이제 컬럼 빼기 카운트 해서 이렇게 이제 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개수. 이거는 이제 지금 밑에 카운트를 준 거고, 이 컬럼 카운트 값을 이렇게 이제 숫자로 준 거예요. 준 거고. 이거 지금 예제가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네요. 지금 안 맞네요. 이거 예제 보면서 이렇게 이게 앞에서 나왔던 거고요. 지금 예제가 제가 이렇게 수정 이만큼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요 지금 PT 지금 내용이 많이 좀 틀린 내용이 있어서 요 설명만 좀 들으세요. 설명만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컬럼 카운트 보면 단의 개수를 먼저 정해 놓고 그 화면 분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면이 커질수록 단의 너비가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제에서 다시 볼게요. 컬럼 위스하고 컬럼 카운트 요 값 조절해서 요 이제 배치하는 건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단 이제 위치 지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다단과 관련된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요소의 앞이나 뒤에 주로 인쇄 목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브레이크 앞에 이제 브레이크 단어가 오고요. 다음에 하이픈 다음에 브레이크 비포
자, 이렇게 오고요. 브레이크 애프터 두 종류죠. 이렇게 브레이크 비포와 브레이크 애프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콜론 해서 클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보이드 클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클럼이나 어보이드 클럼에서 예. 특정 이제 요소의 이제 비포면 그 어떤 특정 내용 이제 앞이라는 얘기고 애프터 가면 뒤라는 얘기죠. 다단의 어떤 위치를 예. 어떤 내용에 앞에 하겠다, 어떤 내용이 뒤에 하겠다. 예. 자, 그런 이제 형태로 쓰는 거고 여기 뭐 내용이 뭐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지금 보면 클럼 카운트가 4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클럼 카운트 클럼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라인 justify 해서 justify가 그냥 양쪽 정렬을 하는 거죠. 예, 완전 여기 요 경계선 부분에 딱 맞춰서 지금 텍스트가 딱 붙어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reak before 해서 컬럼 예, 이렇게 이제 넣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스 코드가 다 안 나와서 그죠? 예, 점 멀티 돼 있으면 클래스 선택자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계층 구조로 봤을 때 점 멀티라는 클래스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 그 요소를 찾아서 그 요소의 하위에 있는 안에 있는 h3 태그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h3 태그를 찾은 다음에 요 그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스팬이라고 근데 스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병합할 때 많이 썼었죠. 예. 그래서 여러 단을 하나로 합치기. 자, 그래서 속성값을 1로 줬을 때는 단을 하나만 합치는 것이므로 합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기본값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ll 이거는 전체 단을 하나로 합쳐서 표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스가 아까보다는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컬럼 카운트 3이라고 줬죠.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다단 만들어져 있고요, 그죠? 예.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컬럼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 이제 경계선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경계선. 예, 경계선 보면 이제 여기 2픽셀 다티드 이렇게 색상 이렇게 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컬럼 스팬이라고 해서 all 돼 있죠. 끼리나 all 넣을 수 있는데 all이라고 넣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예,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예,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세 개의 단 하나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예,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와 관련된 건데요. 캡션 사이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표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그 테이블에라는 테이블 생각하죠. table 테이블 태그 이렇게 이제 슬래시 테이블 이렇게 자, 요 안에 줄과 칸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tr 태그 이렇게 쓰고요. 자, 슬래시 tr 태그 이렇게 쓰고 요 tr 태그 안에는 뭘 씁니까? td 태그나 th 태그 예, 사용해서 예, 칸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내가 칸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td 태그나 th 태그를 tr 태그 많이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 헤드라든지 테이블 t 바디, t 헤드, t 풋 이렇게 해서 예, 영역을 나눠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 테이블 시작 태그 아래에다가 캡션 예, 태그 기억나실 거예요. 제목 넣는 거. 캡션 태그 자, 슬래시 캡션 이렇게 사용해서 여기 이제 표 위에다가 제목 넣는 거 예, 해보셨죠? 예. 근데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캡션을 그 표의 위에만 넣는 게 아니라 뭐 아래에도 넣고 싶다 하면 피규어라는 태그와 피규어 캡션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 예, 이렇게 이제 배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 캡션 이제 사이드라고 해서요. 캡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표 위에 출력이 되는데 스타일 시트를 사용해서 요 캡션 태그가 원래는 위에 출력되는데 아래쪽에 표시되도록 예, 스타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이용해서 아래 표시가 가능하다 되죠. 그래서 캡션 사이드를 탑 이게 기본 값이고요. 바텀 해주면 예, 표의 아래쪽에 캡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태그만 쓰면 HTML 태그만 쓰면 표의 위에만 출력되는데 스타일을 사용해서 그 능력치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을 쓰면 뭐 글자 크기도 HTML 뭐 태그 중에서 제일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게 H1 태그인데, 예, 내가 뭐 화면 크기보다 더 큰 글자 크기도 예,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타일 쓰시면. 자, 그다음에 이제 보더는 이제 테이블의 그 테두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의 바깥쪽 테두리와 셀 테두리, 모든 테두리, 이 표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테두리를 넣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테두리를 잘 보시면 이게 셀의 테두리와 셀이라는 게 칸. 그러니까 우리 그 아래 한글 그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표가 이렇게 쓰면 이 네모 한 칸을 셀이라고 그러죠. 셀 병합 뭐 이렇게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셀 한 칸에 대해서도 테두리가 생기고요. 그 이 전체 이 셀을 다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칸에 대해서 테두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바깥쪽에 예, 요 표의 그 테두리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 셀마다 이렇게 표가 나타나고 셀하고 셀 사이에 요 경계선 부분에 또 빈 여백이 있죠. 난 이런 표 싫고 그냥 까만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말고 그냥 깔끔하게 한 줄로 이렇게 예, 테두리를 붙여서 한 줄로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예, 요렇게 요런 경우 있죠. 요렇게 이제 하실라 그러면 요 옆에 이제 보더 클랩스라는 요 속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보더로는 이걸 이렇게 한 줄로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줄로 셀 테두리와 표 테두리를 이걸 이제 겹치게 해서 한 줄로 표시를 하려 그러면 여기 이제 보더 클랩스 사용하시는데 요 이제 설명에 표 테두리와 셀 테두리를 합칠 것인지 설정한 데 있죠. 그래서 요 이제 값이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보더 빼기 클랩스입니다. 클랩스인데 그 기본 값이 세퍼레이트예요. 세퍼레이트 따로. 그러니까 셀의 테두리와 표의 테두리를 따로 출력해 준 요 부분이 기본 값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 줄로 이렇게 표시해 주려면 보더 클랩스 예, 요 소스 값을 클랩스라는 예, 보더 빼기 클랩스라는 속성인데 값도 클랩스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줄로 표시된 예, 셀 테두리와 표 테두리 별도로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 줄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더 빼기 클랩스에서 클랩스 주죠.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이 점선은 여기 이제 요 보더 하고 요 보더 요 테두리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테이블의 보더고요. 1픽셀 솔리드를 했죠. 실선. 그리고 요거는 테이블 이 안에 있는 TD 태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TD 셀의 테두리를 1픽셀의 대시드 요 선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 종류 테두리 종류에 대해서도 앞에서 했어요. 예. 했는데 이렇게 이제 표 안에 있는 선도 그 보더 이제 사용해서 예,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더와 관련된 속성이고요. 표에서 예,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더 스페이싱이라고 해서요. 예, 보더 스페이싱. 예. 자, 요 보더 스페이싱인데 요거는 그 보더 클랩스라는 거 아까 방금 이제 셀 테두리와 표 테두리 겹치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디폴트 값이 separation인데 따로따로 출력할 것이냐 그런 내용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값은 separate 값입니다. 디폴트 값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 만들면 보더 값을 주면 separate 셀 테두리와 표 테두리 따로 나오는데 보더 다시 클랩스 속성이 separate를 이제 사용해서 셀들을 분리했을 경우 요 분리했을 경우에 요 셀 테두리와 셀 테두리 여기 울산하고 울산 인천 이렇게 보시면 요 사이 여백이 있죠. 요 칸과 칸 사이에 요 여백, 예, 요 여백, 요게 요 여백, 예, 그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셀 테두리 사이의 거리라고 있죠. 셀 이게 보더 스페이싱 이렇게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예,
요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보더 클랩스 값이 세퍼레이트 상태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지정 안 하면 세퍼레이트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줄로 놨을 때 이게 간격을 더 이렇게 이제 조절하고 싶다 하면 보더 스페이싱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하나만 줄 때는 수평거리, 수직거리 같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값이 두 개일 때는 첫 번째 값은 수평거리, 두 번째 값은 수직거리. 근데 이런 게 좀 헷갈려요. 예. 값을 두 개 주는데 우리 그 마진 값 줄 때 뭐 상하 우리 값 두 개만 주면 예. 그 위아래부터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될 때도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 앞에 값이 뭐지? 위아래 노래도 있는데 위아래가 먼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은 좌우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또 첫 번째 값이 수평거리고 두 번째 값은 수직거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더 클랩스가 이제 세퍼레이시고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페이싱 값을 보더 스페이싱 값을 주는 거죠. 20픽셀은 수평거리, 다음에 10은 이제 수직거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수평거리, 요거는 이제 수직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간격의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죠? 수직거리, 수평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순서가 수평, 수직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엠퍼티 셀인데 셀은 칸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셀, 칸, 뭐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엠퍼티 셀이니까 비어있는 칸을 의미하는데 이게 우리가 HTML에서 표를 만들어 보시면요, 이게 그 TD나 TH 태그 사용하죠. TD는 보통 일반 내용을 출력할 때 사용하고 TH 같은 경우에는 제목 을 출력하는 셀일 때 TH 씁니다. 그죠? 그런데 이 TD나 TH 시작 태그, 그러니까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비워두면 표가 깨집니다. 표가 깨진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표가 깨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TD 태그 예를 들어서 TD 이렇게 해서 슬래시 TD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버리면, 근데 우리가 소스를 이렇게 만드는 일은 잘 없는데 프로그램에서 JSP에서 그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표로 출력할 때 여러분들 표하고 관련된 테이블과 관련된 태그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JSP에서 DB에 읽어온 값들을 이 HTML 태그를 생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연결해서 테이블 태그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요 TD와 TD 사이에 요 칸에다가 DB에서 읽어놓은 저장된 값을 읽어서 DB에서 읽어온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JSP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DB 테이블에 있는 내용에서 읽었는데 값이 없어. 값이 없는 그런 필드도 있겠죠. 너를 호용하는 필드 같은 경우는 값을 입력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회원 가입할 때 필수 입력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 입력해서 선택 항목은 값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 값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워 놓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출력하면, 셀을 출력하면 테이블이 깨져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넣을 값이 없다. 요 셀에 넣을 값이 없다 그러면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앰퍼센트 NBSP 세미콜론, 이게 뭐예요? 스페이스, 공백이죠. 공백 한 칸. 요 스페이스 공백 요 한 칸을 탁 넣으시면 정상적으로 표가 안 깨지고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웹의 특성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따지는 게 할 수가 없는 게 웹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뭐 BR 태그 안 쓰면 줄 안 뺏기는 거, 그것도 규칙이죠. 그래서 웹 그 프로그램 할 때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셀 안에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 이게 아예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싶다 하면 요 이제 empty 셀 그 소승값을 뭐 show, hide 두 가지가 있는데 hide 하면, 근데 이거 좀 보기가 싫어요. 여기 보시면 hide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보통 보면 표를 이런 형식으로 출력하기 원하죠. 대부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가 깨지는 거는 이거는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MBSP라고 넣어주면 이런 형태로 다 나옵니다. 내용이 없더라도. 근데 사실 이거는 잘 안 씁니다.
예. 표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 셀을 이렇게 지운다든지 하면 되게 보기 싫거든요. 보통 네모나게 이렇게 번듯하게 표를 이렇게 만들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 없다고 해서 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 내용이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여기 비어 있고 여기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안 만듭니다. 그죠? 잘 쓰진 않지만 그래서 이 empty cell 사용해서 여기 내용이 없다. 만약에 td나 th 태그 사이에 내용이 없다 하면 텍스트가 없다 하면 hide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with하고 hid는요 여기저기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요 with하고 hid는요 특정 요소, 특정 태그, 특정 엘리먼트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엘리먼트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with와 hid를 이제 쓰실 때 적용이 안 되는 요소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요소들은 제가 이제 인라인 레벨 요소가 있고 블락 레벨 요소가 있다 말씀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라인 블락 블락 레벨 요소로 이렇게 해서 또 적용을 해주면 또 이 속성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with는 가로폭 셀 그러니까 셀이란다. 요소 엘리먼트 가로폭 그다음에 하이트는 세로 크기를 가로 크기 세로 크기죠. width와 height. 그래서 너비나 높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셀 안에 내용이 표시될 만큼 표시된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가로하고 세로 뭐 이미지라든지 다른 데서도 이렇게 div 태그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봤는데 표에서 width나 height 이거를 이제 사용을 안 하면 이 표 크기가 사이즈가 자동으로요 어떻게 잡히냐면 이 셀 안에 있는 글자 의 크기만큼 크기가 잡혀요. 그러니까 글자를 많이 넣어주면 표 크기가 커지고 글자 수를 적게 놓으면 표가 작아져요. 그 표가 그냥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그 화면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해상도라는 게 딱 고정돼 있죠.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특정 크기로 일정하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width 값, 그러니까 이 표의 크기, 셀의 크기를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dth 값하고 height 값 이런 걸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width 값을 지정할 경우 패딩 속성을 이용해 여백을 넣어주면 보기 좋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패딩은 셀의 안쪽 여백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여백. 그래서 엘리먼트나 셀의 이제 안쪽 여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패딩, 마진, 뭐 이거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테두리를 기준해서 안쪽은 패딩, 바깥쪽 여백은 마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스타일 코드를 한번 보면 스타일 속성을 보면 보더 빼기 클랩스 있죠? 선을 하나로 표시해라. 자, 세퍼레이트 형태로 이렇게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겹쳐서 출력되라. 표의 테두리. width 300 줬습니다. 요 테이블 태그 선택자죠. 그러면 요 테이블의 전체 크기가 300픽셀로 잡힌다 보시면 돼요. 자, 요 아래쪽에는 td 태그 선택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테이블 안에는 td가 있는데 td의 크기를 얼마로 잡아주느냐? td의 크기는 10픽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TD 크기는 여기 이제 10픽셀, 여기 지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체 크기는 300픽셀로 돼 있고 TD는 10픽셀로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전체가 이렇게 300픽셀이고 요 가운데가 한 150픽셀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 그 반 쪼개면 150이니까 한 75, 140 해서 75 하면 150 되겠지, 그죠? 여기가 한 75 정도 되고 아무리 봐도 이 서울 부산 이거 출력하려면 이거 10픽셀로 모자란데 맞아요. 만약에 그 TD나 이렇게 우리가 사이즈를 주는데요 글자가 여기 더 많은 글자가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 무시해 버립니다. 일단은 글자를 출력을 해버려요. 안에 셀 안에.
예, 이 픽셀 값 주더라도 스타일을 주더라도 글자가 커지면 이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이것도 테이블에 또 이게 속성 값 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커지더라도 테이블 크기를 변경하지 않도록 해주는 또 속성이 있습니다. 테이블 속성이 앞에서 나왔었어요. 그걸 주게 되면 얘가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못 커지면 세로 방향으로 이게 셀이 커집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 그 폭을 못 키우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커져요. 예. 그래서 그 표의 크기를 가로 방향의 크기를 너비를 고정되게 내용이 증가되더라도 이 안에 있는 텍스트 내용이 증가되더라도 표 크기를 고정시키겠다는 그 속성을 써버리게 되면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쭉 이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요. 여기 나눠요. 옆에 놔두고 여기 보면 셀 안의 내용의 양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셀 칸의 내용에 따라 셀 너비를 변하게 할지 고정시킬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테이블 레이아웃 속성 값을 픽스드 고정시키는 거죠. 오토 내용에 따라서 이 칸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값은 오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에 내용을 넣으면 이게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는 속성이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셀의 내용에 따라서 셀 너비가 달라진다.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그렇게 되는데 나 이거 고정할래. 나 옆으로 이 칸 크기 내용을 많이 넣더라도 이 크기를 고정하고 싶어 하면 픽스드라고 fixed 픽스드라는 속성 값을 테이블 레이아웃 값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셀 너비를 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넣더라도 셀 너비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밑으로 이제 내용에 따라서 셀의 너비가 다르지 않지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셀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그 표 안에 그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가 이렇게 있으면 글자를 이렇게 뭐 만약에 이제 한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글자를 정렬할 때요. 이게 가로 방향으로도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세로 방향으로도 위쪽, 가운데, 아래쪽 정렬할 수 있습니다. 셀 안에서 보기 좋게.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텍스트 빼기 얼라인은 텍스트 빼기 얼라인은 수평 방향 정렬할 때 쓰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게 글자를 정렬을 셀 안에 있는 글자를 정렬을 이제 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값을 이제 어떤 값을 쓸 수 있느냐? left라는 값과 right라는 값과 center.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래서 이제 종렬하실 때 텍스트를 정렬하실 때 텍스트 얼라인 쓰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가로 방향이고요. 세로 방향으로 이제 셀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있는데 내용이 위에 붙어 있으면 되게 보기 싫죠. 아래쪽에 붙어 있는 거 보기 싫습니다. 그 표 있으면 셀 안에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보기 좋죠. 그래서 요거는 세로 방향이에요. 세로 방향. 세로 방향 전열을 할 때는요. 버티컬입니다. 버티컬 빼기 얼라인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속성상에서 수직 방향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는 값은 탑, 바텀, 미들 혹은 이제 센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기본이 탑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위쪽에 요 기본 우리가 이 세로 방향 정렬 값을 안 주면 내용이 얼마 없으면 위에만 이렇게 칸이 아무리 커도 아래쪽은 비워놓고 위에만 딱 붙어 있어요. 여기 기본인데 바텀 넣으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밑에 붙여서 출력이 되고요. 미들 센터 넣으면 패딩 여기 이제 중간 가운데 패딩 중간에 내용이 나옵니다.